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최상희 선생님과 또 저 윌리 유 선생님이 이제 함께 이제 재미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선생님과 이제 의논을 했었는데 음, 단어가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어, 예, 단어 강의가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이 되어서 예. 이제 학생들한테 뭐가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학생들이 이제 단어 암기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네. 좀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제 영상을 네. 찍게 됐습니다. 예. 네, 기회 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계속 또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랑 그때 말씀 나눈 얘기가 뭐냐면 예.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음, 뭐가 이제 제일 어려울까?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그렇죠. 예, 예, 단어가 아마, 단어 암기가 예. 아마 학생들이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겪게 그렇죠. 되는 음, 굉장히 큰 이제 벽일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면 이제 이해가 그렇죠.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도 잘 그렇죠. 아시다시피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어 암기 노가다. 그 단어가 총알과 같은 것인데 총알이 그렇죠. 많으냐. 그래서 단어. 그것으로 이제 영어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단어 예. 암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좀 도움을 줄 만한 말씀을 오늘 아주 쉬운 것부터 조금 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이런 원리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 음, 영어가 단어가 길면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 너무 길어요라고 이제 맞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외우기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긴 것이 영어 단어 긴 것은 반드시 쪼개진다, 그렇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 그렇죠. 원칙을 반드시 학생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선생님들끼리는 어원으로 나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기억할 첫 번째 원칙, 예, 단어가 길면 겁먹지 음, 마라. 그렇죠? 겁먹지 마라. 왜 겁먹지 마냐 하면은 이 긴 단어는 반드시 쪼개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맞습니다. 것에 부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맞습니다. 썸띵이라는 단어도요. 그렇죠. 길죠. 썸띵. 그렇죠? 우리 네, 화면 맞아요. 오른편의 썸띵도 이것도 사실은 쪼개지죠. 그렇죠? 어떻게 쪼개집니까? 썸과 규칙, 띵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규칙,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긴 단어는 반드시 맞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다. 쪼개진다. 그렇죠? 썸띵도 네, 썸과 띵이 사실은 만난 거다. 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경험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네, 오히려 짧은 단어들이 의미가 음,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짧은 단어들이 오히려 음, 의미가 풍성해요. 맞아요. 어, 그 예로 예, 제가 선생님도 우리 어렸을 때 단어 외울 때 그렇죠? 저희 뭐 사전 막 암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종이 사전 음, 외웠는데, 음, 그때 제가 제일 황당했던 단어가 두라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두. 엄청 맞아요. 짧잖아요. 두자잖아요. 음, DO. 근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두의 음, 뜻이,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몇백 개를 봤던 것 같아요. 종이 사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이 좋으면 좋을수록 맞아요. do, make, 음, 간단한 단어들, get, 그죠? 뭐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뜻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나 음, 겟 그런 거 있죠? 그 사전이 좋으면 뜻이 막 네. 뭐 몇백 개가 되고 막 그렇지 음,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음, 단어가 길어지면 뜻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정한 뜻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춰지게 그렇죠?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단어를 겁먹지 맞아요. 말아라.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짧은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안에 시대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덧붙여지게 되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여기 화면 왼쪽에 보이는 그렇죠? 트렁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트렁크를 다이어 이렇게 외우게 하죠. 다이어. 그래서 그렇죠? 이제
뜻이 여러 개인 것, 뭐 그런 시험들이 다이어로 나오죠. 음, 선생님도 그 다이어 그 내신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먼저 트렁크 갖고 한번 우리가 좀 그 다의어의 좋습니다. 그 네, 구조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트렁크 먼저 네, 보겠습니다. 예. 네. 트렁크를 보면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트렁크는 제일 먼저 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큰 가방, 그렇죠. 큰 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코끼리 코도 그렇죠. 트렁크예요. 그렇죠. 예, 음, 코끼리가 트렁크를 가졌다. 예, 그렇죠. 코끼리 코를 트렁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음, 그 나무의 뭐죠? 나무의 그 기둥 이걸 뭐라고 하죠? 제가 그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이 줄기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음, 이걸 뭐라 그러죠? 나무의 기둥이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의 이 음, 뻗어나가는 그 줄기, 큰 줄기. 네, 예, 그것도 역시 트렁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음, 자동차의 트렁크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의 트렁크. 이것도 맞아요.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트렁크에다가 S를 붙이면요. 예, 트렁크스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남자들이 입는 반바지. 그렇죠. 예,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스위밍 트렁크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통이 넓은 반바지를 이제 그렇죠. 영어로 트렁크스라고 반드시 S를 붙여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예, 맞아요. 트렁크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네, 트렁크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렇죠. 코끼리 코, 음, 가방, 나무의 뭐 기둥 아니면 뭐 나무의 줄기 그다음에 음, 자동차 트렁크 그 그렇죠. 반바지 음, 예,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이걸 외우면서 이게 뭐야? 라고 머리를 음, 긁적이거든요. 음. 예,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공통점 예,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어 음, 트렁크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1, 2, 음, 3, 4, 5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 학생들이 금방 알 수 있을 음, 텐데요. 선생님 혹시 그림을 조금만 더 올려서 밑에 그 그림을 또 함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화면 조금만 올려주셔서 그죠? 밑에 좋습니다. 또 그림이 있는데 네, 이게 트렁크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림을 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음, 이 공통점을 찾아보라.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IQ 그렇죠. 테스트인데요. 음, 이 보이는 5가지 그림이 바로 트렁크라는 단어의 음, 의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트렁크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트렁크에다가 이런 것에다가 트렁크라는 그 단어를 달았나? 음, 그러니까 외국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이 그림의 공통점을 학생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고 음, 계시는 우리 학생들 이 IQ 테스트라고 하고 그렇죠. 이 5가지 음, 그림의 음, 공통점이 뭐냐? 예, 예, 트렁크. 좀 큰 것 한번 같은데요. 그죠? 크다. 예, 네, 크기도 크다, 하고 크다. 크다. 예, 예, 일단 그다음에 크다라는 것이 있고, 길다. 예, 길다, 약간 길쭉하다 이런 느낌도 길쭉한 것도 있고요, 있고, 그죠? 그죠? 예. 그 예, 이제 학생들이 정도요? 예. 찾아갈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뭐 포함하는 굉장히 거, 네, 뭘 포함하고 있네? 그렇죠. 넣는 거죠, 넣다. 맞습니다. 예, 예. 뭔가 이제 부피가 있죠, 그죠? 부피 부피가. 있고요. 부피도 있고. 그렇죠. 네, 이쯤 되면은 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 그림을 보실 때, 요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음, 이 나무가 보이시는데, 이 네. 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나무를 나무를 위하고 아래를, 있죠. 네, 위아래로 잘라보시고, 예. 잘라봅니다. 예. 그 사선 말고 위아래로, 직선으로 위아래로 네, 한번 잘라주세요. 직선으로 이렇게. 네, 자, 네,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잘라요. 예,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예, 가로로. 잘라요. 네네네. 네, 자릅니다. 자르고 예. 밑으로 좀 내려와서 또 잘라주세요. 예, 또 자르고. 네, 그렇죠. 예, 예. 더 내려와도 좋은데 이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끼리 코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방식으로 자르고. 네, 자르고 또 네, 여기도 밑으로 또 자르고. 자르고. 예. 자, 그 다음에 반바지의 한쪽, 잘라보고. 여기도 잘라보고. 네, 반바지 한쪽도 잘라보시고 또 잘라보시고. 잘라보고. 네, 잘라보고. 이렇게 예. 되면 예, 좀 길게 자르면 좋으면 한데 이렇게 되면 뭔가 보여요. 뭐냐면 그렇죠. 이 예, 원통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 원통. 이렇게 동그란 거. 그죠? 네. 그렇죠. 위에서 예, 봤을 때. 원통. 그렇죠. 원통. 예, 그래서 원통이 이렇게 그 뭐죠? 그 육면체라 그러나 이게 약간 음, 입체 원통 있죠? 그렇죠. 입체 원통. 예, 입체 이렇게. 원통. 그렇죠. 예,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죠. 네.
예, 이게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 음. 이게, 이것을 바로 트렁크라는 개념의 이 중심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든지 혹은 어떠한 음, 물체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통을 연상할 만한 것들을 트렁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가방도 트렁크라고 음, 하는데 이 큰 가방은 이 원통을 눕혀버린 거죠. 그렇죠. 예, 원통을 이렇게. 눕혀서 그 안에다 막 뭘 넣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죠. 이 큰 원통을 눕혀서 네. 사실은 자동차 뒤에 달아버린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짐을 넣으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학생들한테 음, 퀴즈를 냈던 게 도대체 그렇죠. 5가지 의미의 이 일관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죠. 연결되어지는 그, 그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피를 가진 원통,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트렁크에다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은 네. 그럼 왜 반바지는 트렁크냐?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원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통 두 예. 개죠. 그래서 예, 반바지니까 사람이 다리가 두 개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1, 트렁스라 2, 반바지는 2. 트렁스. 그렇죠. 예. 원통 두 음, 개. 그래서 트렁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옥수. 이유가 나와 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러면 코끼리 코, 큰 가방, 나무의 줄기, 그다음에 음, 자동차의 트렁크, 반바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음, 가장 나중에 의미가 붙게 되어진 의미가 몇 번이냐. 이제 음,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시대적으로 트렁크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막 음, 코끼리 코도 트렁크라고 하자 사람들이 불렀고 그죠? 그다음에 큰 가방도 트렁크라고 하자 큰 가방을 보고 트렁크라고 하자 이렇게 의미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음,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의미가 맨 마지막에 붙게 되어진 그 단어의 뜻이 뭐겠냐? 이거 추정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대적으로. 그렇죠. 예. 아마 이 그림 중에서 가장 뒤늦게 나온 게 아마 자동차 트렁크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시대적으로. 그렇죠. 혹은 뭐 반바지도 될 수 음, 있겠지만, 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이렇게. 자동차가 가장 시대적으로 뒤늦게 그렇죠. 나왔으니까, 음, 예, 트렁크라는 단어에 음, 자동차의 트렁크라는 의미가 붙은 것은 시대적으로 가장 뒷부분이 아닐까, 이런 그죠? 생각이 들고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대가 그죠? 흘러서, 예, 또 원통 모양의 무언가 새로운 그렇죠. 물건이 발견되어지면 거기다 또 음, 트렁크도 또 이름 붙여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의미가 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것들, 음, 왜 여러 가지인가? 이런 음, 이제 의문이 여러분 조금이나마 다는 그렇죠. 아니겠지만 네. 이게 의미가 좀 풀릴 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음, 힌트를 학생들이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요 이제 셀은 단어도 한번 저기 다음에 하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음, 좋습니다. 예, 그럼 셀은 다음에. 요건 오늘은 요 트렁크. 네, 이번에는 비슷한 개념을 또 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학생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재밌겠네요. 셀이라는 음, 단어도 역시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한테 야, 셀의 어, 뜻이 뭐냐? 그러면 영어 좀 하는 애들은 세포 이 그쵸. 정도는 가장 많이 얘기를 쓰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가장 많이 쓰죠. 음, 셀, 세포라고. 그런데 이제 셀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음, prison의 음, 감옥의 음, 방 음, 하나하나를 또 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옥의 방도 셀이 돼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세 번째, 음, 벌집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 적이 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벌집을 본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벌집이 이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새끼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음, 벌을 모으는 그 벌집, 이 벌집의 하나하나 그렇죠. 방을 또 역시 음, 셀이라고 또 불러요. 그렇죠. 이쯤에서 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음, 것 같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제 발견하는 친구들이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선생님께서 힌트를 좀 지금 또 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게 좀 애들이 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4번입니다. 4번. 음, 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셀이라는 단어, 음, 요게 좀 약간 이게 공통점이 뭐지? 이런 음, 생각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좀 나아져서 스마트폰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이 외국에 나가서 핸드폰 하면은 못 알아듣죠. 이 뭔 소리야? 그렇죠. 핸드폰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핸드에 폰이 달렸냐?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음,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에 음, 영국에서는 모바일 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바일 폰. 그죠? 그래서 예, 이게 모바일 폰이 이제 움직이는 이동 가능한 전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셀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셀폰.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의 마인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거를 셀폰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잠시 우리 친구들이 왜 우리가 부르는 핸드폰은 미국인들은 셀폰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공통점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점은 금방 음,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포, 감옥의 방, 음, 음, 벌집의 음. 방. 근데 네, 마지막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핸드폰을 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모바일 폰, 움직이는 음, 전화다. 이렇게 그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이다.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 한국인들은 이 몸을 중심으로 이 기기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경우에 아, 이게 손에 들어가니까 이 핸드폰이다. 이렇게 이제 네, 여겼던 것 같은데요. 그 셀폰이라고 미국인들이 생각한 이유는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르는 핸드폰을 셀폰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기계적인 관점에서 음, 이 폰을, 전화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기계적인 관점에서. 음, 그래서 이제 셀폰이, 이제 기지국들이 여러 군데가 세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지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셀폰이 터지게 하기 위하여, 음, 그러니까 핸드폰이 통화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음, 보통 몇 개 정도의 기지국이 세워져야 하냐. 이렇게 음, 처음에 셀폰이 나왔을 때 이 공학자들이 음,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만 개 정도 이상의 기지국이 세워져야지 이 셀폰이 터진다. 핸드폰이 음, 어디 가서 걸리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지국의 관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지국이 전파를 발사하는 모양을 보면요. 이 전파가 다 원을 그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제 벌집처럼, 그렇죠? 그죠? 어떤 기지국에서 이제 음, 반경 500m 혹은 반경 1km, 그럼 음, 수많은 그 기지국들이 반경 1km 정도의 기지국들이 전국에 쫙 깔리겠죠. 그럼 음, 그게 뭐처럼 보일까요? 그게 바로 벌집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관점에서 아 이게 셀과 같이 음, 공학적 관점에서 이제 셀과 같이 이 기계가 작동하는구나. 전파가 이 전국을 다 덮을 수 없으니까 수만 개의 기지국을 다 세우고 나서 그 기지국이 발사하는 전파의 모양을 보면 위에서 큰 아주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은 전파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마치 벌집이 퍼져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이제 보였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공학적 관점에서 아마 셀폰이다라고 이제 음,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전화기 자체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죠? 그죠? 모양이 굉장히 좀 작고 작은 구성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화기 자체도 이게 뭔가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런 막 이 큰 수화기에 이 그쵸? 귀에다 대고 음,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작은 음, 이제 마치 이 작은 요 이 방같이 이렇게 음, 전화기 자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런 의미 때문에 미국인들은 약간 공학적이고 기계적인 관점,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움직인다, 그리고 손에 들어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음, 시각적 관점으로 이제 음, 셀폰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이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셀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 중에서, 이 중에서 셀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쵸?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의미가 생겨난 것이 뭘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의미가 생겨난 것이 뭘까? 추정해 볼 수 있죠, 시대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세포라는 게 발견된 게 제가 음,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후크라고 하는 사람인가 누가 발견했죠? 세포를 그 뭐죠? 그 음, 코르크에 이 그 세포를 보다가 이 음, 세포를 누가 발견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포 모양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세포를 발견하고 옛날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음,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 세포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셀의
그 의미 중에서 세포라는 음, 의미는 사실상 음, 초창기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쵸? 예. 그리고 추정컨대 음, 셀폰의 그런 의미는 가장 후대에 음, 생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음, 이제 추정한 건데 그 음, 언어 단어의 어떤 이 기원을 쫓아가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쵸? 계신데 음, 그렇게 본다면 뭐 감옥의 방 혹은 벌집의 방 정도가 음, 가장 먼저 생겨난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죠? 시대적으로 계속 붙게 되는 거죠. 비슷한 모양을 음, 가진 것들에다가 아 이거 셀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음, 셀이다. 이것도 셀이라고 하자. 이것도 셀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음, 의미들이 이제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단어 왜 뜻이 이렇게 많아? 왜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이것이 그죠? 아니라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음, 이제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진 것들에다가 그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 음,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단어 외울 때 조금 더 음, 이렇게 연상이 잘 되고 외우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겠죠. 아주 그리고 좋네요. 그 네. 이후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음, 다른 단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유익합니다. 네, 학생들이 재밌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음, 흥미를 느끼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음, 있겠구나라고 하는 음, 그런 이제 좋은, 네.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을 것 재밌네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고, 단어를 정말 재밌게 이해가 되고, 따라서 이제 기억도 오래 네, 되고, 그런 방법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